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각 부처 회의 때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민생과 관련된 사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있는데요. 그렇게 발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묻고 답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것들은 반드시 해결하고야 만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한 사안들이 있는데요. 바로 바가지 요금입니다. K컬처를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80% 이상 서울에 편중된 관광객들을 지방 소도시들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인데요. 이 중에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지나친 호객행위 몇 번이 크게 이슈가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한 번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부처들의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잼통령의 발언 함께 보시죠.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893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가 바로 눈앞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부당행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가지 요금, 불친절, 바가지 요금, 불친절, 또 과도한 호객 행위는 결국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횡포여서 반드시 미리 뿌리 뽑아야 될 것입니다. 뿌리 뽑아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품격 있는 관광, 또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하고 이 관광 활성화 하려고 막 노래까지 겨우 이렇게 쌓아놓으면 바가지 불친절로 한 방에 그냥 다 털어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바가지 문제는 지금 종전 관광정책국장입니다. 종전 신고 체계가 지자체별로 좀 분산되어 있는데요. 그걸 중앙 하나의 그 통합된 신고 체계로 개편했고 또 QR로 간편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가지고 그것들이 지자체라든지 해당 기관에 이송이 된다면 24시간 내에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대국민 전체 누리 그 여행 누리 감시단을 운영해가지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여행 중이나 여행 후에 온라인상의 것들을 신고 또는 민원을 넣는다면 그것도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었고요. 특히 바가지 요금 관련해가지고 관련 부처하고 함께 그 가격 표시제 부당 요구 징수에 대해서는 1회 지금까지는 시정명령이었는데 바로 자격 영업정지 조치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바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고요금 위반은 이제 형식적으로 행정제재 대상이 딱 될 것 같은데, 바가지 자체는 행정제재 사유가 돼요? 가격 표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니, 노점 이런 건 없잖아요. 노점은 안 붙여놓고, 예를 들면 다른 가게에서는 500원 붙여놓고 500원에 파는데 여기는 그냥 안 붙여놓고 5,000원에 팔고 그러는 경우는 표시 위반이 아닌데요? 식품위생법상 식당에 대한 가격 표시 의무는 식당 말고 지금 문제돼야 되지. 노점들 이런 데도 문제되잖아요. 아니, 정식 업소를 가지고 영업하는데 그나마 규제가 돼요. 근데 그거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아닌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지금 주로 내가 알기로는 문제된 데가 지금 언론이나 유튜브니 SNS에서 난리 난 게 절반은 정식 가게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제가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바가지 그건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비싸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게 시장경제 사회주의도 아니고.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가지는 아주 전통적으로 언제나 문제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근본적으로 언제나 없었던 거 아닌가. 특히 불친절. 와, 기분 나빠. 어디 갔더니 막 기분이 아주 안 좋은 그런 경험해가지고 몇 번 그거 올라가면 그 다음에 손님 뚝 끊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냥 관광정책국장입니다. 지금 관광 안내 불편 부분들도 불편 신고 체계를 갖추어서요. 일단 온라인상으로 신고를 하고 그 조치하는 부분들은 갖춰져 있습니다. 체계는. 아니, 조치를 어떻게 하냐고 묻잖아요. 일단 관광공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조치를 하고요. 해당 업체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말이 불친절한 걸 어떻게 조치하냐고. 대책이 뭐예요, 대책이? 그러니까 그 형식적인 행정 절차는 이해하겠는데. 네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업계하고의 지속적인 협력, 소통을 통해 가지고 자력 노력이 현재로서는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교육,
하고 학습하고 뭐 그게 유일한 방법인가요? 뭐 그게 유일한 방법인가요? 방법이 네. 이게 훨씬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돈벌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교육이라도 똑바로 하는 게 유일한 길인가요? K컬처의 세계적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관광객이 1,900만 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바가지 요금, 과도한 호객행위 같은 시대착오적인 악습도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전국이 함께 만든 K관광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민과 간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영업을 운영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임대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제도의 뒤편에 관리비를 턱없이 인상하여 이득을 취하는 현상도 꼬집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사소해 보이지만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절대 사소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 함께 보시죠. 사람들 속에 섞여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소위 이제 집합 건물 또는 뭐 상가 이런 데 관리비 받잖아요, 관리비. 이게 꽤 오래된 건데 요새 이제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되죠.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니 뭐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바가지를 씌우거나 아니면 수도 요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 10개 그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 20만 원씩 받아가지고 200만 원 받은 다음에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자기가 가지고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줘요. 숨겨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은폐되어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죠. 기망일, 사기일 수도 있고 뭐 횡령일 수도 있고 하여튼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그 일상적으로 뭐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게 사소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이 얘기하면 아이고 저 대통령이 또 무슨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나 이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문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부조리죠.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좀 하고요. 그러니까 관광 활성화는 정말로 중요한데 예를 들면 물질 수출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훨씬 뛰어나잖아요. 더구나 최근에 이제 한류 덕분에 한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내국인들의 해외 관광도 많이 늘어나지만 내국인들이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 제일 장애 요인이 그 자영업자들 가끔씩 사고 나가지고 근데 강원도 어디도 또 그래가지고 한참 그래도 타격이 엄청난 모양이던데 그 물 바가지 씌우는 거 어떻게 좀 단속할 방법 없어요? 그 좀 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나는 뭐 비싸게 받을래. 뭐 이렇게 한 방법이 없나? 지금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거기도 무슨 해산물 어떻게 했다고 막 난리가 났던데 그런 거를 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우선은 이제 이 각 그 상권의 상권 활성화 재단이라든가 또는 이 상인연합회 이런 데에서 좀 자율 규제를 하는 것을 유도해 보도록. 그러니까 그게 아니 뭐 사소한 거 그거 조금 어떻게 이익을 더 얻으려다 그냥 치명적 타격을 입는데 요즘은 과거하고 달라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걸로 공개를 하면 그게 막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치명적이거든요. 내가 지역 얘기가 좀 그러긴 한데 사실 이게 문제가 돼서 어제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자율적 사항이라고 방치할 일인가?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데 그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나 비싸게 나오고 받겠다는데 네가 어쩔래 이렇게 나오면 그만인가요? 그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강원도 어디 지역은 그걸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또 일이 벌어지니까 아예 그냥 쑥대밭이 돼버린 거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엄청난 피해를 주변에 입히거든요. 그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그걸 좀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쏟은 수많은 노력이
소수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한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촘촘한 관리 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소한 틈새가 지역 경제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핀포인트 제도로 해결해 나가는 잼통령의 카리스마와 세밀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내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맛있는 먹거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